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의 여전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본 곳이 아마 대동강일 거예요. 대동강 위로 건너다닌 적도 아마 수천 번은 될 거고요. 그만큼 평양 하면 대동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어떤 상징적인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에 살면서 보니까 또 서울에서는 한강이 대표적이잖아요. 한강을 직접 걸어서 건너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한강 다리로 많이 차 타고도 많이 왔다 갔다 해봤고 그만큼 한강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에 와서 한강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고 또 서울과 평양을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서울은 굉장히 발전된 곳이고 한국 역시 엄청나게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북한과 비교를 한다.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다 온 곳이 평양이다 보니 와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들이 평양에서 보던 곳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한강 다리의 개수만 살펴보면 31개 정도 됩니다. 작년 2021년에는 월드컵 대교까지 새롭게 완공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리가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와서 정말 송수대교, 한강대교, 가양대교, 잠실대교, 양화대교 이런 식으로 다리들 이름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설마 이게 다 다른 다리들이야? 이런 생각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은 다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으니까요. 북한의 대동강에는 다리가 총 6개입니다.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요. 평양에서 쭉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정도이거든요. 한강에 세워진 다리 중에 최초로 세워진 다리는 1900년에 세워진 한강철교라고 하고요. 2006년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재 제250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한강 다리들 중에서 가장 긴 다리는 마곡대교예요. 2930m라고 하고요. 대동강에서 가장 긴 다리는 옥류교라고 하는데 700여 m 정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마곡대교가 2930m다. 백두산 높이가 2750m거든요. 산으로 봤을 때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거잖아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면 정말 숱한 자재,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다리들을 20개나 넘게 세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전쟁을 겪고 난 후 그때부터 똑같이 건설도 시작됐을 거잖아요.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북한은 별로 많은 다리들을 건설하지 못했더라고요. 남한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속도로 건설이 됐고 그렇게 다리들이 많은데 대교, 철교에서 그렇게 많은데 항상 차 막히는 거 똑같고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평양에 살면서 가장 많이 건넜던 다리가 충성의 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리 입구에서부터 강을 건너는 데까지 사람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걸렸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직접 다리 위를 걸어서 건너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필요가 없었죠. 대중교통으로 움직여도 되고 차 타고도 지나갈 수 있고 근데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다리가 길다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거예요. 역시나 길이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하류라고 알고 있는데 대동강 하류에 평양이 자리하고 있고 한강 하류에 서울이 위치하고 있고 똑같은 하류인데 이렇게 폭이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다리를 이용하는 보행자 수는 북한이 엄청 많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허용이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리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서울에서 보게 되면은 다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운동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막아주는 안전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랑 차들이 다니는 길 그 사이의 경계에 난간을 되게 높게 설치를 해놨잖아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난간을 설치를 해놓은 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평양에서 대동강을 그렇게 많이 넘나들어도 그런 난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보행자들이 다니는 다리랑 차도로랑 요만한 블록
블록 한 20cm 정도 되는 요만한 블록 하나로 경계를 해놨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대동강을 건너는 다리가 더 위험한 게 보행자들이 건너는 구간 바로 옆에 궤도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궤도길. 궤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열차랑 비슷해가지고 사고 날 위험성이 더 높거든요. 사람이 한번 밑에 깔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북한에 살 때는 그에 대한 위험도도 감지하지 못하고 다리는 다 그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서울에 와서야 다리들을 보면서 이런 난간도 설치를 해주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난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북한에 있을 때 아파트 베란다 높이도 그렇고 다리 건널 때 높이도 그렇고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미흡했던 거죠. 그런 난간이. 강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인데 든든하게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주 다녔던 충성의 다리만 해도 칸막이로 된 어떤 난간 하나만 이렇게 댕그러니 있었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았던 것 같고 든든하다는 느낌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철 난간인데 철 위에 페인트 칠 등에 다 벗겨지고 녹슬고 막 그래서 강 위로 지나다니면서 절대 난간 옆으로는 붙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안전을 대비하는 자세마저도 역시나 한강다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웠습니다. 한강에 세워진 다리들을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리가 있어요. 참 이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리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엘리베이터다 하면 무조건 실내, 아파트, 호텔 적어도 한 3, 40층 되는 곳에 가야 할 때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야외에 다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신기했고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목적은 노약자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거잖아요. 감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가 제일 많이 막히는 순서에서 첫째 한남대교가 가장 많이 막히고 그 다음에 다른 다리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거예요. 이것마저도 평양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만큼 다리에 차가 많이 막힐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순위마저 무의미한 곳인데 한국에서는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뷰가 좋은 높은 곳에서 저녁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절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 주변에 조성된 각종 유원지들입니다. 대동강 하게 되면은 섬이 유명하거든요. 쑥섬, 능라도, 양각도 등 북한 주민들 속에 유원지로 잘 알려진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학교 때 체육대회를 할 때도 섬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만큼 평양 사람들은 섬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쑥섬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명절날에 가서 그늘 밑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강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평양을 떠날 때쯤에 쑥섬에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의 출입은 통제가 됐죠. 그래서 대체 저기에 뭘 세우나 봤는데 과학자 미래전당인가? 미래과학전당인가? 그런 걸 세우더라고요. 김정은이 지금 과학자들을 중시하는 정책을 편다. 그런 걸 선전하는 어떤 건물을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행사 형식으로 한두 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런 큰 건물이 자리 잡는 바람에 명절날마다 거기에 가서 즐기던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개발된 모습도 좋지만 그 개발이 정말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의 어떤 휴식과 힐링을 위해서 개발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해서 섬이 개발된 건데 참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북한 당국은 명절날에 주민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놀다가 가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어지러워진다. 환경 미화에 안 좋다 이러면서 못 놀게 막는 거죠. 놀되 쓰레기는 잘 알아서 치우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김정은 마음에 안 들면 못 놀게 해라 하면은 못 놀 수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명 공간이었는데 점점 더 당국의 입맛대로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매우 안타까웠었거든요.
제가 아직 한강에 있는 섬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더라면 빠삭하게 기억을 하겠죠. 가본 것도 몇 곳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세빛섬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강을 빛내는 세 가지 별을 형상한 그런 섬,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물 위에 그냥 뭐 보트나 이 정도 띄운 것이 아니라 건물을 아예 띄워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세빛섬 위에 있는 식당에 가서 뷔페도 먹어보고 한강 안에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런 섬에 이렇게 예쁜 식당들이 있었구나.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난생 처음 그런 걸 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강 하면 한강공원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한강공원 계속 말로만 듣다가 이제 직접 가봤을 때 보니까 생각보다 꽤 규모가 커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큰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텐트를 가지고 나와서 텐트를 쳐놓고 힐링을 하잖아요. 잔디밭에 앉아서 엄청 환상적이었어요. 카페들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다 지어져 있고 힐링하기엔 너무 좋은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강공원에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산책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비록 한강 주변이 집이 비싸긴 하지만 한강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개발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강공원에 갔다가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컵라면인데 어딘가에 얼려놓으니까 컵라면 안에 있는 물이 끓는 거예요. 컵라면 용지가 종이인데 종이는 안 타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면이 끓어서 되게 맛있게 먹긴 했는데 마술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강 유람선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아직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다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한강 다리에 보게 되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있잖아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거든요. 다리 한가운데 카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구나. 정말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강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동강 주변의 설비, 시설들은 너무나도 낙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동강에 보게 되면 이런 풍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동평양과 서평양으로 나뉩니다.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구역에 모여있는 쪽에는 지하철도 조성이 되어 있고 교통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당연히 집값도 비싸고요. 강 앞이라고 해서 비싸진 않고 중심적으로 갈수록 더 비싸거든요. 강 밖에 보게 되면 지하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도 매우 안 좋은 편이고 집값도 싸고 그만큼 인프라가 좀 낙후된 곳이에요. 그쪽에 보게 되면 강에 나와서 빨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풍경이 지방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평양에도 그런 풍경이 있더라고요. 강에 흐르는 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물론 평양 사람들은 그 강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일단 정화되지 않은 강에 그대로 흐르는 물은 깨끗한 편이 아닌데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런다는 게 좀 놀라운 모습이기도 하죠. 한강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강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데 사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굳이 강 앞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하철이 없는 쪽 강 밖에 있는 아파트들은 강 안에 중심 쪽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좀 많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강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김정은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다 해서 대동강에다 배를 띄워서 유람선처럼 새롭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배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봤자 배 탈 때는 좋겠지만 내려서 별로 할 게 없어서 굳이 저렇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 시내 최근에 여명거리도 선다고 그러고 미래과학자거리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선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서는 곳들 보게 되면 다 강 안쪽이에요.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그쪽에만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다리도 많이 건설을 해서 강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게 좀 오갈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한강을 보면서 놀라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에서도 한강에 대해서는 다 잘 알려져 있고 남한 사람들도 대동강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두 강인데 개발된 정도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역할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와서 캠핑을 즐기면서 컵라면을 먹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